편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편집 부분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지금 배우는 학생 입장이라서 촬영 장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Pack it up, pack it in, let me begin. I came to win, battle me, that's a sin. I won't ever slack up, punk, you better back up. Try and play the role and you're the whole crew will act up. Get up, stand up, come on, throw your hands up if you got the feeling. Jump up, touch the ceiling, once let's a funk club. Someone's fucking jump, yeah, I'll bust them in the eye. And then I'll take the punks out, feeling funky. Amps in the trunk and I got more rhymes than this cops at a junkie. Donut shop, sure enough, I got pop from the kids on the hill with my mom and my pops. I came to get down, I came to get down. 방송 관련해서 지금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밤에 한 10시, 11시쯤에 시작하는 음악방송을 매일이 아니더라도 뭐 한 자주 음악방송 위주로 좀 해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생방송 네. Get down, so get down your seat and jump around, jump around. 음악 저작권 관리 관외 출타 보고서님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작 방송 비법 이런 거 물어보시고 방송 관련해서 지금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작권 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주로 제가 무료 음원들을 다운받아 쓰는데 어떤 영상들은 지금 저작권 때문에 이제 컨텐츠는 올릴 수 있지만 제가 수익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그런 영상들, 클립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이제 음악이 너무 제가 쓰고 싶어서 그럴 경우에 음악이 너무 쓰고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냥 수익이 안 나도 음악 쪽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불꽃놀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그 불꽃놀이가 되게 좀 화려하면서도 좀 이렇게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확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루브 알마다의 애터 리버라는 노래를 꼭 쓰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포기해서 그 노래를 굳이 집어넣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료 음원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수익 창출이 그렇게 막 많이 되지는 않아서 별로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제가 만족하는 컨텐츠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죠. 방송 비법 요거는 저희 이제 채널에 보시면 1화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핸드폰으로 그리고 그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편집 프로그램 가지고 만든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최고작 뱃삼의 무초가 노래로 깔린 호랑이 장가가는 날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딱 타고 막 이제 출발하는데 그 다리 밑에서 이 어르신 한 분이 뱃삼의 무초 노래를 뱃삼에 Bésame, bésame mucho. 뱃삼의 무초 이렇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찍었는데 이제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자동으로 거기서 음악이 풀렸죠. 아, 뱃삼의 무초를 까는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게 기분 좋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호랑이 장가가는 날 그 에피소드를 굉장히 추천하고 짧고 되게 재밌으니까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편집이 만약에 이게 10분짜리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아직 초보고 진짜 뭐 하나 하려면 유튜브에서 이제 튜토리얼 영상 보고 배워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10분짜리 영상 만들려면 10시간 걸려요. 1시간에 1분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79년생, 키 187, 선호하는 속옷색 선호도가 원래 없었는데 빨간색이 요즘 좋습니다. 종교? 천주교. 근데 요즘에 기독교 교회를 좀 가고 있어요. 유학 어디서? 뉴욕에서. 동안 유지 비결 별거 없는데? 결혼 안 하는 거? 피어싱 문신 좋아함? 없어요. 피어싱 한 군데도 한 대도 문신도 없어. 근데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집돌이 집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 제가 이제 한국에서 4년제 서울 시내 안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가서 뉴욕 그 맨하튼 시티 안에 있는 칼리지까지, 졸업은 아니고 중간에 2년짜리 과정이 있는데 그거까지 마치고 한국에 와서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질문에 보면은 뭐 금수저가 아니냐, 막막 나랑님이 금수저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금수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금수저냐 아니냐가.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불우하게 살진 또 않았습니다. 그 저번에 저번에 우리 집 나왔었잖아요, 에피소드에. 우리 집도 사연이 있어서 아버지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려받을 거는 1도 없다. 빚을 물려받게 되죠, 오히려. 그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거는 뉴욕에서 유학생활할 때 용돈은 다 제가 벌어 썼고, 비싼 NYU를 사실 제가 가고 싶었는데 시립대 중에 하나를 이제 가게 됐었고, 거기 또 친척이 있습니다. 친척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유학을 했던 케이스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대학 때 계속 학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벌이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학생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서, 사회 초년생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사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준다는 그 자체에 감화되어서, 아니 뭐 별로 이렇게 내가 딱히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는 일도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저는 사실 그게 정상이라고 보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정확하게 꿈이 있는 사람이 좀 오히려 이상하다. 뭐가 세상에 깔려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세상을 다 어떻게 알고 그 중에서 내 꿈은 이거야 라고 찝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정확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활로 그냥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되게 재밌었죠. 돈 버는 재미가 있었고, 일단 사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주네, 나를 되게 원하네, 학생들이 나를 좋아해주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이 나서 사회생활을 했던 거죠.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대학생인데 사회생활에 뛰어드실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거는 막 그 처음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고민 없이 직장을 택해서 나름대로 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잘 나가게 되면 그냥 자기의 길이 옳았다라고 되게 단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목소리 안 들립니다.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되고 코가 하늘을 찌를 기세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이 학원 업계에서, 사교육 업계에서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들 막 할로윈 때 당나귀 탈 쓰고 막 애들 태워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대 중반 때쯤에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어떤 사교육 업계에서 제일 큰 업체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제가 이게 2년 전이거든요. 2년, 3년 전만 해도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도 했었고. 여기 뭐야? 여기는 지금 안 중요하네. 이거 예시네. 내가 뭐 하라고? 예시면? 이게 지금 왜 소문자로 나와 있니? 컴마 찍어가지고 간지 때문에 중간에 넣은 거 아니야, 글 쓸 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문장이 주제죠. 전문장 찾아보면 여기입니다. 이 한 문장 딱 나와요. 여기로 끝났네요, 드디어. EBS에서 제가 GP를 또 했었고요. 아직도 EBS에 예전에 패널로 나간 영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교육의 중심지라는 대치동에서 강의도 했었고,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이 학원 강사에게 있어서 대치동에서 강의한다는 건 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제 학원도 작지만 굉장히 알차고 예쁜 학원도 하나 운영을 했었고, 진짜 뭐 한 3년 4년 전에 제가 한창 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30대 초중반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나갔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여러분들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를 한 달에 벌 때가 있었어요. 지금 뭐 차를 좋은 차를 타시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다 그때 제가 거품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이제 버려놨던 그런 잔재들입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유튜버 시작 계기, 현재 직업, 살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와 극복 과정,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게, 제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정확하게 2년 전 2월 달에 2월 설날 전인가 직후인가, 구정 전인가 직후인가에 공황장애 와요. 이제 공황장애 와서 1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지금 벌써 이제 9월 10월이잖아요. 올해 말고 작년 1년은 집 밖에를 안 나갔고 그냥 집에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병이 난 거죠. 그러니까 왜 예전에 위인전이나, 제가 위인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대기, 위인전이나 일대기 같은 거 읽으면 병에 걸려서 뭐 시골에 요양이 되고 뭐 그런 수준으로 아팠습니다. 저는 작년을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죽을 정도로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왜 내가 공황장애 걸리게 되었나, 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1년 동안 제가 누워서 뭘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결론은 그 이전에 처음에 이 사교육 업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계속 승승장구를 했었던 그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를 움직였던 건 나의 어떤 꿈에 대한 실현이 아니라 돈 버는 재미, 남을 이기는 재미에 살았던 거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돈을 벌면, 많이 벌면 풀립니다. 그래도 스트레스 또 받아요. 더 많이 벌면 풀립니다.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겠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크니까, 금전적인 보상도 크니까 풀립니다. 근데 그런 우상향 그래프가 계속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오게 되냐면, 예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만큼 즐거웠다면 지금 100만 원 가지고는 요만큼도 안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무한정 사람이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삽니까? 이 인생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만 기대하고 살다가 이제 끝까지, 거의 끝까지 올라왔어요. 이 업계에서, 이 피라미드의 먹이사슬에서 자, 제일 끝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맨 위는 이 피라미드의 제일 위는 우리나라 1타 강사야. 설민석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요 아래에서 내가 이 삼각형 피라미드의 바로 밑까지는 갔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막힙니다. 2년 전에 여기서 막혀요. 이 피라미드의 딱 그 끝에서 막히게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까지 했냐면, 하필 또 그날 비가 왔었는데, 비 오는 날 이력서를 이만큼 들고 대치동 학원가로 돌아다니면서, 결국 그 대치동 학원에서 수업을 하긴 했지만 진짜 생면부지의 원장들을 그냥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이력서를 막 돌렸던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정도로 내 개인의 노력은 나름대로 되게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몇 날 며칠 밤을 안 잘 정도로 사람이 되게 곤두서 있고 이기려고 막 하고 투쟁. 제가 좀 그런 캐릭터였어요. 지금은 막 동네 바보처럼 막 이러고 있지만, 근데 그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진짜 내가 엄청난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거대 인강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영어 과목이 좀 선생님이 약한 것 같아. 좀 전략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띄우자. 요런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대성하려면. 진짜로 이 피라미드 1% 안에 들어가려면 그런 운때가 맞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개인의 노력으로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그 벽에 가로막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되게 막 화를 내고 매일매일 진짜 막 분한 마음에 아무튼 제 탓을 엄청 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멍청하게. 그런 운때가 있는다는 사실 못하고 내가 되게 멍청해서 이렇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저렇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아프기 전에 진짜 마지막 진짜 며칠은 거의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사로잡혀서 나한테 고칠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단순히 지금 생각해보면 운때가 안 맞았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병에 걸려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일단은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이상해서. 그리고 팔, 다리가 그 전기 오는 거 있죠, 이렇게 찌릿한 거 다 완전 전기가 막 팔, 다리에서 다 오고 하늘 빙글빙글 돌고 하얘집니다. 눈앞이 하얘져요. 저는 그때 화장실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2월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머리가 엄청 깨질 듯이 감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픈 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몸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죽어 지냅니다. 별의별 진짜 한약, 약값으로 다, 한약도 비싸지 않습니까? 한약 약값으로 다 쓰고, 심지어 제가 기치료까지 다녔어요. 드는 생각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돈 버는 재미에 살았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 쫓아가야 될 삶에 그러다 아팠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죠. 그거는 언젠가는 돈 버는 재미를 느끼지 못할 상황까지 오거든요. 많이 반성을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작년 이전의 삶은 굉장히 실패한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유사 사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과오가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이지 자기 자아 실현과는 상관없이 물론 그거를 자아 실현을 세속적인 성공으로 이제 실현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좋았어요. 완벽한 라인업이었습니다. 일단은 원장실 열심히 일한 흔적. 소파 엄청 비싼 거. 제일 넓은 강의실이 이 강의실이야. 300명 앉을 수 있어요. 300명 꽉꽉 채워서 수업했습니다 한동안. 어떤 프랑스 이름 모를 프랑스 작가의 작품. 이것도 우리 과학 선생님이 예전에 이 칠판 좋다고 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건데 그분이 한 3개월 하고 나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리히텐슈타인.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 클림트. 마지막에 에건 실레까지 대중성을 아주 고려한 그런 지금 그림 셀렉션이고요. 복사기도 엄청 좋은 겁니다. 다 이렇게 좋은 걸로 했어요. 할 때는 조교방 비슷한 창고 여기 수업도 하기도 했고요. 책이 여기가 창문이 있기 때문에 비가 들이쳐가지고 책을 아주 책이 엄청 젖는 우글우글 종이 우글우글 그런 아주 적절한 어떤 위치 선정이었다. 한참 학원이 흥할 때 샀던 그 틀이 막 20만 원짜리예요. 이거 존나 큽니다. 개 커. 미친 커. 여기다 세우면 천장에 막 나무 구부러져요. 그럴 때가 있었다. 이렇게 속닥하니 알차게 학원을 경영을 했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이제 원목에 이렇게 이렇게 색깔 들어가는 이 센스 지금 봐도 그냥 죽여줍니다. 이런 학원 없어요. 그리고 딱 존재감 있는 들어오자마자 딱 존재감 있는 드라쿠라 이렇게 경영을 해보았다. 아주 그냥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된 그런 폭풍 같은 2년 반이었다. 씁쓸하지만 이런 거 보시면 적중 쉽게 만든 그런 학원이 아니다. 학원 자랑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겠죠. 좋은 학원이었다. 즐거웠다. 섭섭하다. 기억으로 남겨봅니다. 안녕.